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스 앵글에서 온체인 데이터 위주로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가공을 하고 있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지갑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ERC7일 기준의 NFT를 모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온체인 데이터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온체인 데이터에 평소에 많이 이렇게 스터디를 안 하신 분들한테는 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 기초적인 것부터 잘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볍게 그 전에 살짝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지갑이 있잖아요. 지갑 안에 우리가 어떤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어드레스 주소를 생성을 했을 때 그 안에 뭐 이더라는 것도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USDC라는 게 뭐 0.5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NFT 컬렉션별로 예를 들어 굉장히 다양한 NFT 컬렉션 뭐 어떤 거 또 NFT 어떤 거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NFT 컬렉션들마다 다 이렇게 조회를 해야 이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잘 조회를 해서 결국 사용자한테 당신의 NFT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블록체인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여기 안에 바로 이제 백엔드적인 부분의 어떤 데이터 추출과 가공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짝 먼저 기초적인 베이스를 위해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NFT라는 거 잠시 이제 머리에서 잊어두시고 컨트랙트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봤을 때 컨트랙트는 크게 펑션과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즉, 펑션하고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그 컨트랙트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와 이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EVM이라고 하는 그 노드 단위랑 이제 통신을 하면서 결국에 이더리움의 어떤 새로운 블록을 생성했을 때 변경을 이끌어낼 만한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주로 컨트랙트가 어떻게 이더리움의 상태 변경을 이끌어내는지 큰 프로세스를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EOA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타마스크나 뭐 디센트나 그런 지갑에서 생성된 어떤 개인 이제 주소를 말하고요. 그 주소에서 만약에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게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키면 여기서 제일 처음에 그 컨트랙트 안에 있는 펑션을 먼저 콜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펑션 콜한다고 하는데 콜했을 때 그 펑션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단순히 이더리움 상태 변경까지 이끌어내지 않고 단순히 값만 이렇게 조회해서 응답을 해주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 펑션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가 이제 에밋된다고 흔히 말하는데 그냥 이벤트가 발생을 시킬 수 있도록 트리거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펑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벤트가 만약에 트리거가 되면 이게 어떤 새로운 이제 컨트랙트가 트랜잭션을 일으키게 돼서 그 트랜잭션이 새로운 블럭 안에 이제 포함이 되면 이제 이더리움 안에서 현재 최신 블럭이 이 블럭이었는데 이게 트랜잭션으로 인해서 트랜잭션이 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겠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블록 안에 새로운 블록으로 형성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이 블록 상태에서 이 블록 상태로 스테이트 변경, 즉 상태 변경이 이끌어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펑션을 콜하면 단순히 어떤 값이 리턴되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하단에 있는 그 플로우처럼 어떤 이벤트가 트리거 된다라는 걸로도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트리거가 될 경우에는 트랜잭션 메시지가 이제 생성이 된 상태에서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더리움의 상태가 변경되고 뭐 새로운 블럭이 생성되는데 뭐 그 트랜잭션이 포함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쫙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잘 아시다시피 ERC721도 컨트랙트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ERC71도 역시 당연히 펑션과 이벤트를 인터페이스 안에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종류가 많습니다. 펑션의 종류가 많고 이벤트 종류가 많은데 조금 기본적인 것만 제가 조금 필터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펑션에 대해서 벌써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되게 쉬운 거. 이 오너가 이제 뭐 EOA일 수도 있고 뭐 컨트랙트 주소도 사실 밸런 잔액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어드레스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드레스가 보유하고 있는 뭐 ERC71 토큰의 개수를 조회해줘라고 하면 이거는 값을 그냥 리턴하고 이제 끝납니다. 즉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그런 펑션의 역할은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ERC71 컨트랙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토큰들이 있잖아요. NFT도 뭐 인덱스로 뭐 1, 2, 3, 4, 5, 6, 7, 8 하는 그 토큰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그 토큰 아이디를 딱 넣었을 때 이 토큰 아이디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오너의 지갑 주소를 또 단순하게 뱉어서 이제 리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트랜잭션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트랜스퍼 프롬이라든가 어프로브라든가 하는 것들은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트랜스퍼라는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제 결국 트랜잭션이 생성이 될 거고요. 어프루벌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해서 트랜잭션이 또 생성이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트랜스퍼 프롬이라는 것은 지금 이 주소에서 저 주소로 이 토큰 아이디, 이 NFT 하나를 전송해줘 라는 그런 요청의 이제 트랜스퍼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어프루벌은 제가 예를 들어 어떤 1, 2, 3, 4라는 토큰 아이디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다른 지갑한테 내 1, 2, 3, 4라는 토큰 아이디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위임할게라는 그런 어프로브 이벤트가 또 생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트랜스퍼 이벤트, 어프루벌 이벤트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이벤트가 여기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랬을 때 트랜스퍼 이벤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토큰 아이디를 이 주소에서 저 주소로 전송해줘라는 이벤트가 실제로 실행이 되면서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프루벌이라는 것은 오너가 자신이 보유 중인 토큰 아이디를 이 다른 어프루브 권한을 가지게 되는 그 주소한테 뭐 부여한다라는 거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이것도 역시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더리움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베이스를 뭔가 닦았고 그러면 잠깐 다시 돌아가서 이 트랜스퍼 이벤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볼 예정인데요. 바로 이 트랜스퍼 이벤트를 통해서 이 트랜잭션들이 다 발생했을 거니까 결국 온체인 데이터 상에는 다 존재할 거잖아요. 블록에 다 존재하는 트랜잭션들이니까 이게 다 어떤 블록 안에 다 있겠죠. 그래서 이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오늘은 뭐 어떤 지갑 하나가 가지고 있는 NFT들이 각각 뭐가 있는지 그거를 바로 분석하는 그 추출해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트랜스퍼 이벤트를 다 수집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월렛이 가지고 있는 NFT들 잔액, 즉 NFT들을 다 조회하는 것까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이제 회계라고 했을 때 회계적인 부분으로 잠시 비유를 하자면 어, 기초 그 재무 상태표가 있고 뭐 지금 현재 몇 월이죠? 10월 달이죠. 아직 연말은 안 됐지만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각 기업에서 그 손익계산서를 다 작성을 할 것입니다. 뭐, 뭐 수익이 어떻게 발생했고, 뭐 비용이 어떻게 발생했고 계산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이거를 통해서 기말 재무 상태표가 작성이 되겠죠. 즉 여기는 이제 이 기초 1월 1일 시점의 어떤 밸런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12월 31일에 밸런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직접 다 기업의 현재 어떤 재고를 다 보고 아니면 현금 보유액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이 밸런스를 작성하고 이 밸런스를 작성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기초 밸런스하고 기말 밸런스 상관없이 그동안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뭐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완전히 없어졌고 새로 들어왔고 그런 어떤 변동 내역들을 다 정리를 함으로써 이 밸런스를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린 상태에서 다시 본다면 만약에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NFT 잔액을 우리가 조사해 본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데이빗과 연관된 모든 트랜스퍼 이벤트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빗이 참여한 트랜스퍼 이벤트가 총 하나, 둘, 세 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조슈아라는 사람이 데이빗한테 토큰 아이디 1, 2, 3, 4라는 NFT를 전송한 이벤트가 있고 아니면 안젤라가 데이빗한테 5, 6, 7, 8이라는 NFT를 송금하는 경우 그리고 데이빗이 안젤라한테 1, 2, 3, 4라는 그 NFT를 송금하는 경우 이 총 세 가지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거 자체만 딱 일어났다라고 봤을 때 데이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 보자. 데이빗이 1, 2, 3, 4를 일단 가지고 있네. 이거를 통해서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보면 5, 6, 7, 8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마지막을 보면 이번엔 데이빗이 안젤라한테 1, 2, 3, 4를 줬네. 그럼 1, 2, 3, 4는 빠지게 되네. 아, 그럼 결국 데이빗이 현재 가지고 있는 NFT는 5, 6, 7, 8이구나라는 것이 결국 계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흐름으로 지금 트랜스퍼 이벤트들을 전부 다 수집해서 이 데이빗이 가지고 있는 NFT 현재 잔고가 5, 6, 7, 8 NFT 한 개다라는 것을 이제 계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과정을 조금 쿼리문이 조금 있어서 복잡하긴 한데 최대한 쿼리문은 멀리 한 채 총 4단계 정도로 제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트랜스퍼 이벤트를 당연히 다 수집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기간을 자르면 안 되고 변동 내역을 모조리 조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트랜스퍼 이벤트를 다 수집합니다. 이거는 이제 듄 애널리틱스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테이블에 이제 스키마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제 트랜스퍼 이벤트가 사실 트랜잭션 단위나 아니면 이제 트랜잭션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이벤트를 이제 EVM이 이제 연산을 해서 이제 이제 해당 이제 블록에 그 상태 변경 사항들을 다 블록에 반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벤트 내역들을 이제 뭐 로그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이벤트 내역들이 있는데 그 로그라는 것도 EVM이 사실 다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만 보면 사실 이 안에는 뭐 트랜스퍼 이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컨트랙트 단이 아니라 그냥 프로토콜 단에서 이더도 이제 트랜스퍼하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외에도 아까 봤었던 어프루벌이라는 이벤트도 있고 해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컨트랙트 안에 그 이벤트가 이제 다 정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듄 애널리틱스는 조금 가공을 해가지고 이 ERC20이나 ERC71, ERC115에 관련된 어떤 그 트랜스퍼 이벤트들만 추출을 해서 이렇게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가공된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트랜스퍼를 통해서 이제 조금 이제 쿼리문이 조금 난잡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트랜스퍼 이벤트들을 다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결과가 이제 완전히 모든 all transfer 이벤트가 다 나오게 될 것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따로 작성을 한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트랙트 어드레스 뭐 이것도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제가 일부만 잘라왔지만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컨트랙트 어드레스 중에서 이 각 토큰 아이디도 이렇게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이벤트를 발생시킨 트랜잭션의 이제 그 해시값, 즉 TXID 값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는 누구한테 전송했는데 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거는 이제 NFT를 전송받은 사람들의 주소고요.
제가 from은 안 가져왔는데 from을 안 가져온 이유는 계산할 때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안 가져온 것인데 나중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recent index라는 것은 어 이제 SQL을 아시는 분은 금방 아실 수도 있는데 어 이게 이 해당 각 토큰들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트랜스퍼면 1이고 최근보다 바로 앞단계면 2고 그 더 앞단계면 3이고 해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올드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1만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최근에 송금받은 사람의 그런 어, 행들만 다 받아오려고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인데요. 조금 이따 밑에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퍼 이벤트를 모두 수집한 상태에서 방금 제가 recent index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가장 최근에 발생한 트랜스퍼 이벤트들만 추려냅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트랜스퍼 이벤트들만 추려내면 어? 이 사람이 지금 이 해당 토큰 아이디 0이라고 하는 이 NFT를 받고 나서 아직 이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송금한 경우가 없구나 라는 거라면 결국 현재 NFT 소유자는 이 사람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고 여기도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고 이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아까 제가 그 발표 오늘 제목에 적었듯이 특정 지갑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예를 들어 뭐 조슈아라는 사람의 지갑 주소가 뭐 0x 1 2 3 4 5 6 7 8이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갈라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사례로 이 주소로만 이렇게 다 가져온 건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 ERC71 컨트랙트 어드레스와 각 토큰 아이디들이 다 이렇게 적혀져 나옵니다. 그러면 어, 감이 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지갑 주소 안에는 이 NFT들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귀결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조금 이제 정리가 다 되긴 됐지만 그래도 앞서 보셨다시피 이 부분만 탁탁탁탁 뭔가 우리가 보여주게 되면 이게 어떤 NFT 컬렉션 이름인지도 모르고 이게 토큰 아이디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형태의 뭐 이미지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라서 조금 정보성 측면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를 제가 추가적으로 불러왔는데요. 첫 번째는 그 NFT를 구매했을 때 얼마를 주고 토큰을 구매했니? 그 가격 정보,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NFT 컬렉션 이름이 뭔데? 라는 거에 대해서도 붙여주면 아마 더 훌륭한 어떤 UI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 가격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플로우 그림을 먼저 보시면 결국 이 트랜스퍼 이벤트가 여기서 발생을 한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트랜스퍼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지갑단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트랜잭션을 통해서 NFT의 어떤 전송이 이루어졌으면 그 전송이 될 때 얼마를 지불했니? 라는 게 여기에 이제 이더를 얼마나 썼니? 예를 들어 뭐 0.5 이더를 썼다 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트랜스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 트랜스퍼 이벤트를 발생시킨 트랜잭션의 이 밸류, 이더 전송액을 또 함께 보면 이 NFT를 구매하게 됐을 때 그 가격 정보를 여기서 가져올 수 있겠구나. 0.5 이도가 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트랜잭션 데이터들은 이더리움 트랜잭션스라는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로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트랜스퍼 이벤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보면 결국에는 음, 이벤트를 일으킨 이 TX ID, TX 해시 값과 그리고 트랜잭션 테이블 안에 있는 여기에 해시 이 값을 서로 이제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이 밸류, 얼마를 지불했니라는 밸류를 찾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토큰 구매 가격을 가져오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NFT 컬렉션 이름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크게 이제 사례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어떤 블록체인 안에 어떤 컨트랙터 어드레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 ERC721입니다. ERC7일 안에 이 ERC7일의 이 컬렉션 이름은 뭐 라디오 뱅크야. 그다음에 또 다른 건 제가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서 뭐 콘솔 NFT 볼츠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심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는데요. 여기는 또 115네요. 115, ERC7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공된 테이블로 이제 듀온 애널리틱스에 존재를 해서 그러면 이 트랜스퍼 이벤트의 어떤 테이블 안에서 이 컨트랙트 어드레스와 그다음에 이 NFT라는 또 가공된 어떤 이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보성 테이블 안에 있는 이 컨트랙트 어드레스 이 두 개를 이제 같은 것을 찾아서 이 네임 이거를 이제 가져오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거는 뭐 100% 확신하는 상태에서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거를 이름을 일일이 다 입력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로 가지고 있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컨트랙트라는 것도 결국 이제 크리에이션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뭐 이제 흔히 컨트랙트 디플로이어라고 해서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지갑 주소가 어디니라고 해서 그래서 그 디플로이어가 이 컨트랙트 크리에이시라는 어떤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서 이게 또 블록 안에 저장이 돼서 결국 이제 컨트랙트가 이제 배포되는 과정이 생기는데 이 컨트랙트 크리에이션 관련된 어떤 트랜잭션들만 모조리 다 찾아서 이제 컨트랙트 안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뭐 심볼은 뭐니 그다음에 컨트랙트 컬렉션의 이름은 뭘로 정할 거니 그다음에 뭐 각종 어떤 함수들과 아니면 어떤 이벤트들을 사용할 수 있니라는 것들을 다 정의된 상태에서 이제 ABI 형태로 인코딩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인코딩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컨트랙트는 네임이 이거다, 뭐 심볼이 이거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다 갈라내서 이 테이블 안에 이렇게 다 저장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도 아마 스케줄링을 하면서 이 테이블을 이제 어떻게 보면 트랜잭션 데이터에서 그 이제 ABI 데이터를 디코딩 해와서 여기에 계속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큰 구매 가격과 NFT 컬렉션 이름을 모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거를 찾아서 가격 정보와 그 다음에 컬렉션 네임 정보 그 두 개를 다 이제 같은 거를 찾아서 붙여주는 게 뭐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쿼리문 단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하게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뭔가 이제 NFT를 특정 주소가 가지고 있는 어, 그, 그 NFT들이 어떤 게 있고 그 NFT를 얼마에 사왔고 그 다음에 그 NFT 컬렉션 이름이 뭔데라는 것들을 다 이 쿼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조금 긴가민가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직접 같이 짜봤는데요.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할까 하다가 바이낸스 7 이게 뭐 핫월렛인지 콜드월렛인지 웜월렛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이낸스 7 주소를 제가 선택해서 여기 안에 있는 NFT들을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문 안에다가 그대로 그냥 다 똑같이 적용을 해서 바로 이제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이 바이낸스 7이라는 이 EOA겠죠? EOA 안에는 뭐 이런 컬렉션 안에 이 컬렉션들의 이제 그 컨트랙트 주소는 다 이런 것들이고 이 컬렉션 중에서 몇 개의 토큰을 가지고 있다. NFT 몇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제가 카운팅해서 이렇게 적었고요. 이게 다더라고요. 여기서 끝났고. 그리고 그 토큰 아이디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테이블은 그냥 카운팅 되어 있는 형태고 이거를 그냥 토큰 아이디별로 다 풀어서 이렇게 가져온 게 바로 이 테이블입니다.
토큰 아이디별로 다 풀었죠. 그래서 조금 행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뭐 민팅된 건지 아니면 에어드롭 형태라서 그냥 공짜로 받아온 건지 다 0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밑에 내려가 보면 0이 넘었었던 것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실무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이낸스 세븐이라는 사람들이 자주 탐색하는 지갑에는 마치 이렇게 스팸성 어떤 NFT들이 막 에어드랍으로 막 들어옵니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이 중에는 뭐 굉장히 괜찮은 프로젝트도 당연히 있겠지만 뭐 그래도 스팸성 NFT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그렇게 커스터디 지갑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힘겹다라는 그런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어쨌든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들고 왔고, 아, 바이낸스 세븐이라는 지갑에 이런 NFT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다 조회해 왔는데, 저도 한번 데이터 검증을 해보고자 실제 이더 스캔에서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에 있는 뭐 다큐멘타 X 바이 북코식이라는 NFT 컬렉션과 뉴 월드 베이비스라는 이 그 NFT 컬렉션의 뭐 그 NFT들을 각각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이더 스캔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 컬렉션에 대해서는 10등, 10등을 보시면 바이낸스 세븐이 뭐 100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뉴월드 베이비스 홀더 리스트 중에 9번 바이낸스 세븐이 33개를 가지고 있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100개와 33개. 여기서도 100개와 33개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근데 사실 이게 기초적인 내용이라 이것만으로는 사실 데이터를 완벽하게 잘 뽑아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예외 케이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NFT 구매 가격을 가져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NFT를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뭐 이더리움 안에서 NFT들을 전송을 할 때 이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W 이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USDT나 USDC 같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뽑아오지 않고 이더 기준으로만 이게 구매 가격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트랜잭션 데이터 기준으로 밸류를 뽑아왔는데 이 밸류 이 트랜잭션 안에는 밸류가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그 이벤트가 또 이벤트를 나가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완벽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케이스들을 다 다양하게 이제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를 좀 더 잘 이제 보완을 해서 더 완벽한 어떤 구매 가격 데이터까지 가져오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불파스 발표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앞으로 리스트를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스터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